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야, 운동이나 한번. 아니, 날씨가 왜 추워? 이런 날씨는 뭐 운동이야. 그냥 집에 잠이나 자야지. 추긴 뭐가 추워요? 네? 추긴 뭐가 추워? 너무 춥잖아 지금. 이럴 때 운동하면 하나도 안 추워져요. 이럴 때 무슨 운동이야? 그냥 잠이나 자는 거죠. 실내 가서 하면 돼, 실내에. 실내에서 한다고요? 실내에서 뭔 실내? 어머니. 저 운동 실내. 마음까지 움츠러드는 추워진 날씨.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죠? 즐거운 노년, 행복한 노년을 위한 운동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탈북 가수 마하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실내에서 하는 운동을 배워볼까 합니다. 코로나 이후 집에서 하는 홈트레이닝이 대세가 됐습니다. 이제 홈트는 운동의 한 종류로 자리 잡았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혹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이 집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홈트를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홈트.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우니까 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홈 트레이닝. 그러면 네. 저도 한번 배울 수 있을까요? 네, 배울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홈트 준비물은 긴 막대기. 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기나 마대자를 이용해서 쉽고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복무술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스트레칭. 네, 스트레칭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처음에 막대기를 드신 상태에서 약간 어깨 넓이로 팔을 벌려주시고 다리도 어깨 넓이로 벌려주신 상태에서 기지개를 편다는 식으로 머리 위로 막대기를 쭉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밑으로 가운데로 쭉 내려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위로 쭉 올려주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봉을 이용한 운동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하나, 둘. 참 쉽죠? 양쪽 겨드랑이 사이와 등 쪽에 이렇게 겨드랑이에 막대기를 껴주시고 하체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체만, 상체만요? 네, 상체만 돌아가실 수 있게끔 네,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 9, 10. 선생님, 제가 보니까 이 배가 나온 사람이 잘 안 되네요. 네, 좌우로 저도 움직이시면 하지만 되겠습니다. 배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저희 피디님 계신데 피디님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배 때문에 안 같습니다. 되는 건지 내가 안 네. 되는 건지 봐야겠어요. 네. 피디님 해보세요. 해보세요, 진짜 이거. 오늘도 불려 나온 한 PD. 이게 내가 봤을 때 배 때문에 안 되나 그냥 안 되는 건가 봐야 돼. 자, 그럼 배 나온 두 사람 도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있는 힘을 모아 허리를 돌려보는데요. 그 결과는? 솔직히 누가 많이 돌아왔습니까? 솔직히 PD님이 더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가 이 막대기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운동 중에 어깨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네, 어깨 스트레칭은 자, 오른손으로 위에 잡아주시고 봉 위에를 잡아주시고 왼손으로 쭉 봉을 밀어 올리시면서 어깨를 늘려주시는 스트레칭 운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기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다니 이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홈트가 절로 되겠는데요? 어머니, 나 보니까 이게 집안지 할 때 이게 이제 걸레질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 할 때 이거를 해도 괜찮겠는데 혹시 해봤어요? 근데 집에서는 잘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근데 나와서 이제 운동할 때는 더러 했죠. 네, 하면은 엄청 좋죠. 근육도 괜찮지만 이렇게 쭉쭉 늘려주니까 훨씬 부드럽고 이제 좋죠. 유연성이 많이 좋아지는 거죠? 유연성이 많이 좋아지고 네. 아무래도 이제 어른들은 좀 굳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운동을 해주면 좀 그런 유연성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어른이 됐나 봅니다. 엄청 굳었거든요, 지금. 그래요? 네, 안 내려가더라고. 보세요, 안 내려가, 나는. 안 내려가. 이게 다예요. 그만하세요. 이게 다라고, 이게. 요즘에 또 집에는 봉이 없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왜 로봇 청소기로 일 다 하잖아요, 요즘에.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어떤 운동이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때는 집에 모두 있으신 의자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의자로? 네. 의자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의자를 이용해서 하체 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의자 등받이 부분을 손으로 잡아주신 상태에서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상체는 구부리시지 않는 상태에서 네, 다리를 살짝 구부리셔서 그 상태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은 자기 무릎이 엄지발가락보다 더 앞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엄지발가락보다 뒤로 나가면서 무릎을 굽혀주셔야 되고 허리를 너무 많이 숙일 경우에는 허리가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허리를 살짝 드신 상태에서 그 상태로 앉는다라는 느낌으로 앉아주셨다가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스쿼트는 원래 이거 의자 없이도 이게 할 수 있잖아요. 의자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스쿼트를 하시게 되다가 균형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다칠 위험이 있고 안전성에 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자를 이용해서 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 같이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시작해 볼까요? 천천히 앉았다, 천천히 일어나기를 반복. 이번 운동은 장단지, 가자미근과 비복근을 위주로 하는 운동입니다. 의자를 잡아주신 상태에서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까치발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꿈치를 드셔서 쭉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시고 발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는 것이 이 운동의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 의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복근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손으로는 옆에 의자를 잡아주시고요. 뒤로 기울이신 상태에서 자, 다리는 앞으로 쭉 피시고 무릎을 구부리시면서 복근 쪽으로 잡아당기시면 되겠습니다. 홈트 구력이 있어서 그런지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하시네요. 안 올라가요. 우리 제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저 마음처럼. 네. 마성 씨, 오늘 운동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네요. 선생님, 제가 이게 해보니까 제 노래 중에 미워말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이 정말 미워지려고 해요. 너무 힘든데 네. 이게 주의점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지금 모르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집에서 하실 경우에는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몸을 챙겨 가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 운동 동작을 따라 하실 때에 자기 몸에 무리가 온다 싶으시면은 그 즉시 멈추시고 휴식을 취하신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적은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약간 사람이 자기가 잘한다 해서 약간 거만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자 빼고 하거나 무리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거 맞습니다. 절대 피하셔라. 네, 피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니, 몸을 들썩이게 만드는 이 음악 소리는? 나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그 에어로빅?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저도 지금 이제 에어로빅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네네. 배워볼 수 있을까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생각보다 리듬감이 좋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제 몸은 약간 통통하시지만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몸이 알겠습니다. 유연하고 근력도 있고 잘하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 틈에서 무거운 몸 이끌고 가벼운 듯 시작하는 마성. 그런데 생각보다 잘하는데요? 그래요?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셔요. 정말. 베테랑. 칭찬은 마성을 춤추게 한다. 하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어째 한 박자 두 박자 늦어지는 건 기분 탓인가요? 아예 포기하고 앉아버린 마성. 안 들어요. 나만 들어. 와, 체력이 진짜 대단해. 아니, 어머니 제가 해보니까 에어로빅이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숨이 너무 차요.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이제 엄마들이 힘들어해요. 근데 하다 보면 음악 듣고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음악 하면 활력소도 생기고, 그죠? 네. 좋죠. 땀나는 거 봐. 확실히 근데 스트레스를 확 풀린 것 같습니다. 그쵸? 스트레스 거의 없으시겠어요? 아유, 저희는 없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음악 계속 듣고, 음악 동작 하면은, 하나 동작 외우면은, 네. 그거 따라 하다 보면은 쾌감이 느껴요. 내가 굉장히. 운동은 하고 싶은데 에어로빅이 부담스럽다면 실버 체조는 어떠세요? 조금 더 연세 있는 분들을 위한 실버 체조도 인기 만점입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야, 열정이 남다릅니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런 열정. 네. 근데 실버체조 실버체조만의 그 매력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이 에어로빅을 안 하면 아파요. 예, 이 에어로빅을 하면 온 전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로빅만 며칠 빠지면 아픈 데가 너무나 많아. 근데 여기 와서 그거를 하면은 확 풀려. 아니 근데 이거 에어로빅 이게 배워보시면서 좀 이게 어디가 많이 좀 좋아졌었어요? 사방이 다 좋죠. 사방이다. 젊어지잖아요. 네네. 아니 왠지 보니까 피부도 너무 동안이시고. 근데 어머니 혹시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90이 됐는데요. 90이요? 네. 90? 90. 아 정말요? 아, 너무 동안이신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제일 동안이신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동안이시죠? 네. 그래요. 그런 사람 많이 듣죠? 재미있게 살아요. 아 재밌게 사니까. 에어로빅은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실버체조는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어르신들한테 맞춰서 이제 심폐지구력도 향상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실내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즐겨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 건강한 노년을 위해 다 함께 운동합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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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은 삶의 즐거움과 건강을 챙겨주는데요. 활동량이 떨어지는 추운 날씨에 더 필요한 홈 트레이닝. 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으로 어르신들 모두 건강한 일상 보내세요. 대전 시립미술관이 국립미술관 최초로 시민들에게 수장고를 개방하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25년 동안 수집해온 작품들이 예술의 자리를 찾아가는 특별전인데요. 회화에서 조각, 설치미술까지 실험성과 창의성 가득한 예술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보물창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절정을 맞은 가을. 울긋불긋한 빛깔로 세상이 물들어가는 지금 대전 시립미술관에도 완연한 가을빛이 가득합니다. 단풍이 알록달록 물들면 무언가를 가만히 감상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전 시립미술관에 왔는데요. 최근에 베일에 쌓여있던 수장고가 개방이 됐대요. 이 수장고는 귀중한 작품들을 보관하는 곳이잖아요. 오늘 어떤 작품들이 나와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저랑 같이 수장고 탐방 떠나보실까요? 대전 시립미술관에 들어서면 조금은 색다른 유리 건물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관한 열린 수장고인데요. 유리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지하에 마련된 전시실로 연결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보니까 이 수장고가 이번에 새롭게 열리게 된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지상이 아니라 지하에 만들어져 있네요. 미술관 조각공원을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사랑해주고 계신데요. 야외 공원 환경을 보존하고 또 작품을 위해 안정적인 온습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하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대를 반영한 작품들을 꾸준히 수집해온 대전 시립미술관. 국립미술관 최초로 열린 수장고를 기획하고 지난 5년 동안 준비를 해왔는데요. 새롭게 완성된 세 곳의 전시실에서 그동안 수집해온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 시립미술관에 소장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열린 수장고 특별전이 열리게 된 건데 개관의 의미가 좀 궁금해요. 대전 시립미술관은 1998년 처음으로 개관했습니다. 벌써 25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1,400점 정도의 예술작품이 수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수장고가 필요할 단계가 되었고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올해 10월 4일에 열린 수장고라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소장품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열린 수장고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전에 수장고는 큐레이터나 미술관 관계자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열린 수장고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오셔서 소장품을 볼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예술의 자리입니다.
열린 수장고에는 말 그대로 시민 모두가 예술 작품들을 직접 만나고 또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되었는데요. 다양한 분야 73점의 작품들이 시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작품들이 1차로 선별된 작품들이라고 들었는데 그 후에도 좀 새롭게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첫 번째로 소개하는 작품이 73점이고요. 내년에도 한 2차례 정도 교체하면서 주기적으로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들어보니까 작품의 소재, 형태, 크기에 따라서 이 전시 공간을 다 다르게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가운데 있는 거치대에는 크기가 큰 조각 작품 위주로 전시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고정식 수장대에는 조각 공예 작품들 보여드리고 있고 뒤쪽에 있는 인출식 수장 렉에는 회화 작품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시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작품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 있는 마크 시잔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이요? 네. 선생님, 이 작품은 살아있는 것 같으면서도 살짝 오싹한 느낌까지 들거든요. 어떤 작품이에요? 네, 2015년에 만들어진 마크 시잔이라는 작가의 포옹이라는 작품입니다.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하죠. 네. 아주 극현실주의 작품인데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이 작품은 이 두 남녀가 굉장히 나이를 먹은 모습인데 서로 안고 있는 그 모습이 마지막 이별 전에 포옹을 하면서 슬픔을 나누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뭔가 이 육체의 마지막 순간도 함께하고 싶은 이 마음이 이 주름살 하나하나에서도 굉장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작품 보니까 좀 다른 작품들도 한번 보고 싶은데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한번 보러 가실까요? 김동료 작가의 나비들, 불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진짜 멀리서 보면 이게 나비라는 것을 알 수 없고 불상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나비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불상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불상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방가사유상이라는 불상에서 모티브를 한 작품이고요. 세필로 아주 세밀하게 그려진 나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비들이 멀리서 봤을 때는 이렇게 뭔지 모르겠다가 가까이 봤을 때 나비인 것처럼 이미지의 약간 혼란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열린 수장고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작품, 세계적인 아티스트 백남준 작가의 프랙탈 거북선인데요. 제작 당시 모습 그대로 복원됐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거북선은 시립미술관 로비에 있던 작품이잖아요. 이번에 수장고로 이렇게 옮겨지게 됐는데 어떻게 옮겨지게 된 건가요? 네, 원래 이 백남준 프랙탈 거북선은 1993년 대전 엑스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된 작품이고요. 2001년도에 미술관으로 옮겨지게 돼서 2002년도부터 2022년까지 약 20년 동안 미술관 로비 공간에서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비 공간이라는 것은 작품 보존에 적합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열린 수장고 내에 전용 전시실을 마련해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남준 작가 탄생 90주년이자 대전 엑스포 개최 30주년을 맞아 복원된 프랙탈 거북선.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백남준 작가의 대형 비디오 아트 작품을 다시 만날 수 있어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몇 개 또 보기는 했었는데 이 거북선이 93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고 20년 만에 다시 복원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 복원의 의미도 굉장히 궁금해요. 원래 93년도에 제작이 되었을 때 하고 미술관은 로비 공간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로비 공간의 한계로 인해서 작품 일부가 안타깝게도 축소 변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비 공간은 자연 채광이 굉장히 밝아서 빛을 사용하는 이 작품을 제대로 구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수년간의 계획을 통해서 열린 수장고 내에 전용 전시실을 마련을 하고 이렇게 축소됐던 모습을 원래 원형의 모습으로 그대로 복원을 했고요. 그리고 작품 구현 또한 저조도와 저명도의 공간 조성을 통해서 원래의 의도에 맞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프랙탈 거북선이 오래된 전자부품들로 구성된 작품인 만큼 보존과 관리를 위해 아쉽지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루 2시간만 가동한다고 합니다. 첨단 전자제품과 인간의 공존을 예술로 표현한 백남준 작가. 이번 전시에는 생전 그의 작품 활동을 기록한 영상도 함께 준비되어 있어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열린 수장고는 시민들과 예술 작품을 잇는 소통의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늘 수장고에서만 보관을 했었는데요. 열린 수장고에서 상설관처럼 저희 수장고에 보관해 있던 작품들을 꾸준히 교체하면서 보여드리는 시민들과의 소통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이 25년에 걸쳐 수집해온 수준 높은 예술 작품들. 열린 수장고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전의 보물로 거듭납니다. 기존의 수장고는 폐쇄적인 공간이었다면 이번에 열린 수장고는 관람객들이 가까운 곳에서 작품을 즐길 수 있어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마치 몇십 년 동안 숨겨진 비밀 창고를 거니는 느낌이랄까요? 여러분도 대전시립미술관 열린 수장고 꼭 오셔서 숨겨진 보물들 많이 관람하시길 꼭 추천드릴게요. 깊은 수장고 속 시민들과 조금은 멀어져 있던 예술 작품들. 이제 열린 수장고를 통해 시민들의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회화와 조각, 설치 미술까지 최고 수준의 작품들이 열린 수장고에서 시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시인 활동도 하고 국악 활동도 하고 이렇게 4가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이자 시인이자 국악인으로 한적한 시골에서 전혀 한적하지 않게 만능 제주꾼의 삶을 살아가는 오낙률 씨. 서너 개의 직업으로 그 누구보다 알차고 풍성하게 인생을 그려가는 그의 일상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마치 한 폭의 평화로운 풍경화를 연상케 하는 포항의 한 산골마을. 오늘의 주인공 오낙률 씨의 첫 번째 직업, 속 키우는 농부로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소 사료 주러 아침에는 사료 주고 저녁에 집 주는데 볏짚 줬어요. 포항이 고향인 오낙률 씨는 30여 년 전부터 소를 키우고 있는데요. 10마리 정도이던 소는 60마리까지 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소들을 돌봐야 하니 웬만한 정성과 뚝심이 아니면 힘든 작업이죠. 소 기른 지는 뭐 한 30년 또 넘었는데 최근에 두수가 조금 더 수십 두 이상으로 이런 먹이기 시작한 거는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직함과 부지런함의 상징인 소. 그런 생명체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돌보는 일. 시인의 눈을 가진 오낙률 씨에게는 그런 모습이 특별한 의미로 읽힙니다. 제가 소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소의 일생을 송아지 때부터 그 일생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소의 마지막까지. 농사 잘 되면 살 잘 찌고 잘 크고 새끼 잘 놓고 또 이렇게 가끔씩 새끼를 낳아놓고 주인 보고 이래 웃어요. 자랑하듯이. 이빨이 보이기 희죽이 웃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소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일상도 어느 정도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소를 돌보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작은 방 안, 낡은 책상. 여기가 그의 두 번째 직장입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직업, 시인 오낙률이 되는 시간인데요. 그에게 시는 오랜 벗이기도 하죠. 시에 관심 갖기 시작한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그때쯤에 소월 시집이었을 겁니다. 그 빨간색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소월 시집 한 권을 달달 외웠어요. 중학교 시절에. 그래서 그 외우면서 그 그때부터 시를 습작이죠. 그러니까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독학이 된 셈이죠. 외우면서 유명하신 분의 시를 흉내를 정확하게 낸다는 것은 그분의 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방하면서 독학이 됐다고 봐야죠.
중학교 시절 문학소년이 가슴에 품었던 시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아름답게 연그렸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 마침내 문단에 등단했고요. 지금까지 4권의 시집을 낸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마 습작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뭐 노트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습작을 주로 이제 요즘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데 노트에 주로 써가 찢어내고 찢어뜯고 다시 써 고치면 다 찢어내고 이러면 대학 노트 이런 두꺼운 거를 한번 이래 시작을 하면은 그게 나중에는 요만큼밖에 안 남아요. 다 찢어지고 실제로 시집을 내야 됐다고 생각하니까 쓸만한 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 쓰기도 하고 보강을 해서 용기를 내서 첫 시집 다이안에게 쓰는 편지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의 시가 어느 독자의 가슴에 홀씨처럼 날아가 무사히 뿌리내리고 또 하나의 희망으로 자라나길 소망한다는 시인. 그에게 시는 무엇일까요? 시는 제 전부, 의식의 전부라고 생각해야죠. 의식이 항상 시라는 것을 머릿속에 의식의 이 안테나처럼 세워두고 모든 사물을 접한다든가 뭐 일상을 한다든가 모든 대상을 거기에 일단 투영을 시켜가 이게 시적 대상이 되는가 아름다운 시가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식의 비교를 하면서 생활하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시가 거의 생활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시인의 눈으로 보면 매일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평범한 것들 속에서 빛나는 보물을 발견하게 되고요. 시인의 마음으로 보면 이 세상은 온통 노래할 것들로 가득합니다. 농부 시인 오낙률 씨의 또 다른 직업을 만나기 위해 아름다운 숲으로 나왔는데요. 과연 이번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제가 시조창을 좀 하는데 여기서 경치 좋은 곳에서 한 곡 불러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 들렸습니다. 우와, 자리 제대로 잡고 의상도 제대로 갖추고 지금부터는 국악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국악 중에서도 그의 전문 분야는 시조창입니다. 반주 없이도 혼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서 좋고요. 또 제가 시인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이 시조창을 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쁩니다. 기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예. 12 난간 펴곡대 제가 시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농업은 우리 생업이 되고 또 국악은 시인으로서 날개 혹은 장식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인으로서 아주 후세까지 읽혀지는 시 한두 편 남기고 싶은 뭐 그런 바람입니다. 그거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소를 키우며 생활을 일구고 시를 지으며 삶을 채워가는 농부 시인. 오낙률 씨가 산골에서 전해올 또 다른 노래를 기대해 봅니다. 작은
대금 속에서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나온다. 대금의 그 온화하고 청아한 맑은 소리가 온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소리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얼굴을 마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려 11년을 이어온 대금동호회 천년대숲. 12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천년대숲 연주단은 직장인, 은퇴자, 주부 등 다양한데요. 대금에 대한 애정만큼은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대금은 자연 대나무를 가지고 만든 악기이기 때문에 대나무 속에 이 물관이 있습니다. 이 물관의 이 조직에 따라서 음색이 다 달라요. 그래서 부는 사람들마다 음색 색깔이 또 달라지고 얇은 막의 떨림을 이용해서 음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떨림에서 만들어진 이 신비한 소리를 아주 독특한 대금만의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금은 지극히 예민하고 짧은 시간에 실력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악기지만 청아한 음색과 미세한 떨림은 대금만이 품고 있는 고유한 영역인데요. 회원들은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면서 대금의 세계에 깊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대금이라는 악기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도 그 기록이 있을 만큼 아주 오래된 우리 고유 전통 악기입니다. 1000년이 넘었죠. 그래서 천년대숲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1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대금 소리가 숲을 이루리라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1000년을 이어온 악기엔 신비한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던 문무왕이 아들 신문왕의 꿈에 나타나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라고 했고 아버지의 말대로 하자 적들이 물러가고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살아오면서 대금 소리도 마찬가지지만 은은하면서도 때로는 묵직한 소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그런 고비를 나타내는 것 같아서 그 소리에 취했습니다. 그 대금의 그 손끝에서 울림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매력이 있어요. 그 소리도 이렇게 가슴 속에 그 어떤 한 곳을 이렇게 건드려주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다 보니까 저도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 매력 때문에 계속 해온 것 같아요. 대금이 품고 있는 매력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천년대숲은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나온 소리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풍경 속에서 깊고 맑은 울림을 뿜어내죠. 황중태 둘세, 황태 남 둘세. 이제는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석양이 들고 고요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연상하시면서 불어주면 되겠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대금을 연주한 도은영 선생님의 꼼꼼한 지도 덕분에 회원들의 실력은 일취월장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의 연주 실력도 궁금하시죠?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리는 곡 같고요. 정말 꽃이 떨어지는 동백 같은 꽃송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주단이 심혈을 기울여 연습하는 순천만 갈대소리는 대금 명인 원장현 선생님이 순천만 풍경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는데요. 선생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 연습합니다. 갈대 곡이기 때문에 우리 순천은 또 갈대숲에 많이 유명해져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잘 전달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떨기도 하지만 그래도 간간히 저희들이 공연을 해왔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천문화재단 주최로 열리는 아고라 공연에 초대받았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 연습을 거듭하는 회원들인데요. 무대는 늘 설레고 긴장되지만 오늘도 좋은 연주를 선보여주겠죠. 평소에 좀 더 열심히
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천년 대숲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들으면은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뭐 치유된다 그런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거나 좀 애로운 분들한테 힘이 되어주고 또 이렇게 용기를 주고 싶은 연주단이 되고 싶습니다. 연주자의 악기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이 묻어난다면 그 음악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게 마련이죠. 천년 대숲 연주자들의 선한 마음이 대금선율을 타고 멀리 퍼져 나갑니다. 지금도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지만 저희 팀이 좀 더 실력을 갖춘 다음에 갈대밭이라든지 자연과 관계된 곳에서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고 그런 장면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살아온 결이 다르고 생각도 다른 12명이 만났습니다. 연주를 하는 순간만큼은 하나의 호흡으로 연결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의 연주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울림을 전하는 이유겠죠. 천년을 이어온 대금 소리가 숲을 이루는 날까지 천년 대숲의 연주는 계속될 겁니다. 수민 씨, 우리 곧 점심인데 뭐 메뉴 하나 추천해 볼래요? 그러면 그 부장님 돈가스는 어떠세요? 잠시만요. 수민 씨, 난 돈가스 먹으면 너무 기름지고 더부룩해서 별로더라. 다른 거? 더부룩하시구나. 그러면은 시원하게 냉면 한 그릇 할까요? 요즘 날씨도 쌀쌀한데 무슨 냉면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맛집 이런 거 잘 알던데. 수민 씨는 영 센스가 없네. 아니 뭐 신박하면서 좀 맛도 있는 그런 메뉴 없나? 신박하면서 맛도 있는 메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장어의 편견을 깬 새로운 메뉴부터 돼지 목살의 이색 변신, 그야말로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퓨전의 맛. 평범함을 거부한 이색 퓨전 덮밥 함께 먹으러 가보시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기장군 연화리. 이 팀장님하고 부장님을 좀 만족시킬 만한 특별한 요리 없나? 장어 한번 먹고 드시고 가십시오. 장어요? 예. 장어는 안 돼요. 장어는 너무 평범하잖아요.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같이 가보시죠. 어머머머. 갑자기? 예. 경기도 가는 거 아니죠? 아니요. 오. 장어를 구이로만 즐긴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 싱싱한 장어부터 준비해주고요. 거기에 밀가루에 후춧가루 넣고 튀김옷을 입힌 후에 장어를 맛있게 튀겨주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갖은 채소를 넣은 볶음밥에 오늘의 비밀병기 전복 내장을 넣어주는데요.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에 장어튀김과 어우러진다니까 정말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맛의 비법이 숨어있는 소스를 준비해주고 장어튀김을 넣고 맛있게 버무려주면 구성도 알찬 전복 내장볶음밥과 장어 강정의 만남, 이름하여 장어 강정덮밥 완성입니다. 어머, 아니 아까 그 장어 어디 갔어요, 사장님? 요 장어 튀겼지 않습니까?
와, 이게 장어 요리예요? 네. 아니, 저는 보통 아까 장어라고 하셔가지고 장어구이, 뭐 장어탕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 메뉴는 뭐예요? 저희는 연알이라는 동네가 장어로 워낙 유명한 동네고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저희는 젊은 그 세대를 좀 겨냥을 해서 좀 이걸 바싹 튀겨가지고 이게 달콤하고 이렇게 짭짤한 그 간장 소스에 버무른 이 강정을 개발을 한 거죠. 와, 이게 그러니까 장어 강정덮밥이에요? 그렇죠. 네. 너무 맛있겠다. 아니, 근데 이 크기가요, 여러분. 이것 봐. 이렇게 장어가 통으로 올라가는데 엄청 크죠? 우리 사장님 크셔가지고 주인을 닮아서 이렇게 큰가 봐. 이렇게 실한 장어가 통으로 들어갑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네. 야, 정말 실하더라고요. 두툼하게 한 입 맛을 보겠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와, 이게 안에 장어 속살은 진짜 부드러운데 요 겉에 감정이 진짜 남녀노소 우리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맛 있잖아요. 달콤하면서 좀 짭짤하면서 바삭하면서 다 하는데요, 진짜?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일반 닭강정 같기도 한데 여기에 장어가 들어갔으니까 아우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덮밥인데 밑에 밥 색깔이 왜 이래 상한 거 아니죠? 저희는 저희 가게 모든 메뉴에 그 볶음밥이 이제 전복 죽에 이제 들어가는 그 전복의 초록색 내장 있죠. 그 내장으로 이렇게 볶아낸 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복죽 드셨을 때 그 눅진하고 이렇게 진한 전복의 향이 이제 저희는 이제 또 젊은 친구들이 젊은 세대가 좋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볶아가지고 그 향은 그대로 빼고. 요거 진짜 요물이더라고요. 고소한 내장의 그 풍미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한번 볶아놓으니까 이것도 우리 MZ세대 감성을 또 쫙 건드려 주셨네요. 이 정도면 우리 팀장님, 부장님 완전 합격할 것 같은데? 먹고 또 먹고 자꾸만 당기는 그 맛. 거기다가 이 몸 모양까지 챙긴 장어잖아요. 이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을만 하죠. 정말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배불러. 아니, 장어 하면 저희가 흔하게 생각하는 요리들이 많은데 이렇게 퓨전으로 즐겨보니까 맛도 새롭고 입맛까지 싹 사로잡는 게 이 친구 괜찮네요. 이번에는 젊음의 거리 전포동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오면은 아주 이색적인 음식을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잘 찾아왔나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대만식으로 퓨전 음식을 하고 있는. 네. 대만식이요? 아니, 안 그래도 요즘 여행도 잘 못 가는데 여기서는 어떤 대만 음식을 맛볼 수 있나요? 시그니처 음식인 차주덮밥이 유명하고요. 저희 일식이랑은 조금 다른 덮밥입니다.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딱 봐도 군침이 돋는 돼지 목살에 발효두부와 중국식 된장, 깨로 만든 대만식 소스에 재워주고요. 24시간 숙성 후에 숯불에서 아주 천천히 익혀줍니다. 고기가 있는 동안 밥에 양파절임과 쪽파를 넣어 준비해주고요. 숯불에서 1차로 익힌 목살에 이 차슈 소스를 덧발라 토치로 불맛까지 잡아줍니다. 이제 예쁘게 썰어서 밥 위에 아낌없이 올려주고 활용점정 오이와 마늘 후레이크로 마무리.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그니처 메뉴 칠리가지 튀김입니다. 튀김옷을 입힌 가지를 맛있고 바삭하게 튀겨준 후에 기름기를 쫙 빼고 칠리 소스를 듬뿍 얹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 팀장님과 부장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목살 차슈 덮밥 그리고 칠리가지 튀김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맛있게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이부터 덜고 시키신 대로 요 양파하고 쪽파 위에다가 이제 요 차슈를 이렇게 탁 덮어서 이불 덮듯이 이렇게 먹는 거죠? 자, 요렇게 양파하고 쪽파하고 차슈까지 딱 덮어졌을 때 이렇게 한 입. 야, 이 뭐든지 저 첫입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표정 보세요, 표정. 또 생각나네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와, 이 맛이구나. 아니, 딱
표현을 하자면 진짜 맛있는 이 차슈가 약간 돼지갈비하고 양념이 비슷하거든요. 이 돼지갈비의 달콤하면서 짭조름한 향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쪽파하고 양파가 어우러지니까 이 특유의 이제 대만의 그 향신료도 살짝 나고 한국인의 입에 딱 맞는 맛이에요. 정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단짠의 맛이 그대로 배어 있어서 진짜 중독되더라고요. 이어지는 칠리가지 튀김 시식 타임 맛을 보는데요. 요 가지가 안에 속살이 되게 부드럽잖아요. 딱 씹으니까 바삭한 식감 안에 가지의 육즙이 탁 터져 나오면서 입에서 살살 녹아버려요, 그냥. 정말 저 이날 고독한 미식가 마냥 혼자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아우 지금 보니까 유난히 더 잘 먹네요. 아유 사장님 감사합니다. 땡큐.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음식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이색 퓨전 요리.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 아주 새로운 퓨전 요리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장님, 팀장님, 합격! 음식의 새로운 변신, 맛있는 퓨전 요리 드시고 특별한 가을 보내세요.